안녕. 네. 봄에 수업을 하고 이제 어느덧 10월 중순이 됐습니다. 그치? 날씨가 요즘에 아침 바람에 찬바람이 많이 불더라고.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가르치는 학생들도 요즘에 감기 걸린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네. 다들 감기 안 걸리고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익숙한 아이디가 보여요. 그렇죠? 클래스 마스터하고 아까 보니까 데드풀, 이클립스 설마 봄에 중등조합을 들었던 친구들이 또 개념을 듣는 건 아니겠죠? 네. 동생인가? 네. 그래서 익숙한 아이디가 보이긴 하는데 자, 처음으로 이제 중등 개념, 중등 조합 개념 잡기를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경우의 수 2주, 확률 2주를 우리가 개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품 수학 책으로 진행하지만 여러분들 워크북 다 출력하셨죠? 얘들아? 네. 그래서 저랑 같이 풀면서 워크북에 여러분의 풀이 같은 것들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나면 복습 숙제가 나갈 거예요. 아마 개념 할 때는 대략 12에서 13문제 정도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할 때는 9에서 10문제 정도 나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하면 빠른 친구들은 한 15분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늦은 친구들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의 복습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빠르게 머릿속에 남기려면 복습을 끝나고 바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요일까지 복습을 꼭 해주시고 그러면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체크해 주시면 뭐 그 다음 주에 제가 앞에 서두에 혹시라도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간에 이제 선생님은 아이스 퀴즈가 있어요. 퀴즈가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탈 수 있는 퀴즈가 있으니까 수업 집중을 잘 해주시고 중간에 연결된 문제를 풀어주시면 제가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중등조합 개념을 잡는 수업을 할 텐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중등조합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조합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글의 표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표현과 출제하신 선생님들의 표현이 딱 일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세대의 차가 있다 보니까 글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글의 표현을 우리가 선생님이 중간자 입장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말은 이런 표현이야. 또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라는 부분을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공식이 많지는 않아. 중등조합에서. 거의 다 그냥 덧셈, 곱셈인데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하는지 이 부분을 또 언제는 또 나눠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다져지시면 우리가 다음 중등조합 뽀개기를 들을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학년이 제가 사실은 받아보진 않아서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간혹 중학생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혹시 수업하다가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칠 거예요. 그럼 이 손가락을 가르치면 이 피는 손가락 개수를 숫자를 치시는 게 의미가 뭐냐?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이해됐어요? 여러분 계속 듣기만 하면 재미없잖아. 지루하고.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딱 할 거야. 갑자기 멈췄다가. 그러면은 이게 이해했으면 손가락 개수만큼 숫자를 치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오, 빨라요. 데드풀, 이클립스 빠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집중하긴 초육도 있네. 그래요. 대략 5초 정도의 저하고 이렇게 갭이 있는 게 느껴지네.
그러네. 네. 쭉쭉쭉 올라옵니다. 네. 그래도 그러네. 지난번에 봄에 봤던 아이디는 진짜 클래스 마스터하고 네, 데드풀 크립스밖에 없는 것 하네. 그죠? 네. 다 새로운 친구들이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등조합에서 이제 처음에 다뤄지는 내용인 단어가 사건이라는 단어예요. 사건. 예.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죠.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무슨 도난 사건 뭐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갑자기 경우의 수에서 갑자기 사건이라고 딱 나오니까 여러분은 또 뭔 사건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세고 싶은데 이 무언가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그냥 사건이라는 개념으로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 네. 이 이벤트를 우리가 한국어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이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 크게 몰입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냥 그거를 뭔가를 표현해야 되니까 용어를 사건이라고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다. 그쵸? 뭐 어떻게 보면 뭐 동전을 계속 던지면서 앞면이 몇 번 나오지 뭐 이런 거랑 주사위를 던져서 무슨 눈이 나오지? 3이 나오나 2가 나오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가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거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세고 싶은가? 그걸 세는 게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다. 그죠? 예, 경우의 수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는 하나하나를 세는 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부른다. 그죠? 예, 그래서 용어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자, 사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네, 주사위를 던졌다.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죠?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행위가 존재하는 거고 그 행위 속에서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거를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던져서 우리가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3의 배수가 나올 사건. 아이고 글씨가. 네, 가짓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사건의 주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주사위가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눈이 1, 2, 3, 4, 5, 6, 6개의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3의 배수가 3하고 6.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는 걸 우리가 하나의 사건, 그럼 그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2개. 그래서 우리가, 네, 개념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몇 개를 다뤄볼까요? 네. 자, 다뤄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서, 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쵸? 자, 던졌을 때 다음 중 경우의 수가 가장 큰 사건을 물어봤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건에 해당되는 가짓수가 제일 큰 거를 살펴봐라.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주체는 주사위라겠어. 그치?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주사위가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1, 2, 3, 4, 5, 6이 아니라 주사위가 또 바뀌기도 하죠. 뭐 4면체 주사위 또는 12면체 주사위, 20면체 주사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글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돼. 그치? 우리가 통상적인 생각하는 그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우리는 항상 보면 조합은 네, 문장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잔상에 의해서 풀어서 틀린 경우가 많더라. 자, 그럼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일반 주사위니까 주사위의 눈은 이미 정해져 있네요. 1, 2, 3, 4, 5, 6. 그쵸? 네. 그 중에서, 자, 첫 번째. 홀수의 눈, 홀수, 짝수. 그쵸? 그래서 홀수는 하나, 둘, 셋. 해서 우리가, 1번은 세 가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답이 벌써 나왔어. 그죠? 우리 급한 친구들. 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 베이스로 가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네. 1, 2, 3, 4, 5, 6 중에, 그렇죠?
네, 4가 있으니까 얘는 한 가지가 되겠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2의 약수. 약수란 개념 아시죠? 약수, 배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의 약수니까 2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1하고 2. 그쵸? 하나, 두 가지가 있네. 그쵸? 예, 우리가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자, 4번에서는 소수의 눈, 소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수, 합성수, 이 용어를 아셔야죠. 그쵸? 네. 자, 소수가 뭐예요? 개념이? 혹시? 자, 소수의 개념 뭘까요? 소수의 개념. 소수의 개념이 뭘까요? 2, 3, 5, 7, 11 등등등.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수 개념을 물어봤는데. 그죠? 소수란 건 뭐야? 그죠?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그죠? 네. 약수로 갖는 수. 이게 소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친구가 말한 2, 3, 5, 7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의 소수는 뭐가 있습니까? 2하고 3하고 5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이렇게 보는 거고. 자, 5번째. 3 이상의 눈. 3 이상.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거. 그치? 네, 저도 막 가끔 실수하긴 하지만 이상. 이상이랑 하고 그다음에 뭐야? 초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에서 가장 틀리는 거는 이러한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 이상, 초과, 또 뭐 있어? 미만, 이하. 그치? 그러면 이상이란 건 뭐야? 그 수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가 포함이 되느냐? 얘는 포함이 되는 거고. 초과는 크다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미만도 작다니까 포함이 안 되고. 이하는 포함이 되고. 그치? 이런 실수만 여러분이 안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3 이상의 눈이니까 생각해보면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는 네 가지다. 그쵸? 이렇게 봐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답이 구하신 것처럼 네 가지니까 예, 답은 5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개념 문제라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이러한 용어 때문에 한 개씩 틀려서 우리가 네, 실수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용어에 조심을 하자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 문제로 가봅시다. 네. 자, 10부터 9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10인 카드, 11인 카드, 12카드, 13, 14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 해서 99까지 이렇게 적힌 카드가 있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카드 한 장을 뽑았을 때, 네, 결국에는 사건은 7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이게 이제 사건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7의 배수니까 그러면 7의 배수 따져보면 7, 14, 21 이렇게 가는데 7은 범위 없으니까 빠지고 그쵸? 이렇게 14가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까지 갑니까? 물론 여러분은 구구단을 너무나 잘 외우시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네, 42, 네, 그 다음에 49, 56, 63, 70, 그쵸? 네, 77, 네, 84, 91, 98. 자,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애들이 주의할 건 뭐냐? 나도 모르게 가다가 하나씩 중간에 빠뜨리면 안 된다. 그쵸? 생각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우리가 13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치? 예.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세는 거는 뭐야? 나를 믿으면 안 돼. 우리가 항상 이 조합을 해보면 애들이 너무 자기를 믿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확신에 차서 센다고. 1, 2, 3, 5, 6, 7 이렇게. 네, 방금 뭐 빠뜨렸어? 네, 4 빠뜨렸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주의하려면 이런 거는 이렇게 푸는 게 그래서 저는 더 추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쓸 수만 있다면 7A, 7의 배수는 7A 쓰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10 이상, 그 다음에 여기가 99 이하. 이렇게 가면, 아, A는 얼마 이상, 그쵸? 2 이상, 그 다음에 나누면 14 이하.
이 정도는 여러분이 나눗셈 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2부터 14니까 맞아요. 14-2에서 12 이렇게만 하시면 돼. 그쵸?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14-1을 해서 13가지. 네. 우리 이렇게 구해놓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치? 이런 친구 너무 많이 봤어.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네.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어떻게 보면 하나씩 세는 것보다도 네, 실수가 덜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중등조합에서 우리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그쵸? 하나 빠뜨리거나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이냐. 항상 선생님은 그걸 고민해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네, 원하는 푼 것만큼 점수가 나올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갑니다. 그치? 민수가 가게에서 자 얘들이 이제 가장 그치? 싫어하기도 하면서 조금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NGD, 노가다, 그죠? NGD가 강한 문제, 네, 돈 지불 문제. 자, 550원짜리 음료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550원짜리 음료수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동전을 보니까 뭐냐면 500원짜리가 1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이 5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50원짜리 동전이 10개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네, 550원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 그치? 네. 이게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지불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니까. 자, 그럼 여기서 550원이니까. 자, 500 더하기 50하고. 이건 다 알겠다. 그치? 예. 100 곱하기 5 더하기 50은 같다? 틀리다? 같다? 틀리다. 같다, 틀리다. 같다, 틀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는 얘를 한 가지로 볼 거냐 1, 두 가지로 볼 거냐 2. 9번, 그치? 같다, 이렇게 하잖아, 그치?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쵸? 여기서는 지불하는 경우의 수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불하는 형태가 다르면 그거는 다른 경우로 보는 거예요. 그죠? 네. 봐봐요. 일로 많이 쓰잖아. 그치? 네. 아니면 선생님이 묻는 거를 여러분이 오해를 하셨거나.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불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불 방법이 다르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지불하는 경우의 수, 이 한글은 뭘 뜻하냐면 지불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같게 해보려면 어떻게 지문을 바꿔야 되냐? 바로 지불 금액의 가지수. 잘 한글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지불 금액의 가지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도 550원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 방법을 떠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만 중요한 거야. 550, 이 자체만. 그러면 그때는 이 두 개는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불 금액의 가지수를 물어보는 거냐, 지불하는 가지수를 물어보는 거냐. 그럼 지불한다는 거는 어떤 행위니까 그 행위는 방법을 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신 친구들은 별표 쳐놓으시고 둘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이해를 하셨으면 그래서 한글은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를 여러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랑 같이 잡아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불 금액의 종류가 아니라 지불하는 행태, 네, 방법의 가지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노가다를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노가다 할 때 우리가 네,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가지런히 셀 수 있어야 뭐야? 빠뜨리는 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할 때는 항상 막 구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나눠서 세가야 돼. 그래야 내가 중간에 뭐가 빠졌구나 하고 검산이 가능합니다. 조합이 제일 어려운 건 뭐냐? 대수나 이런 것들은 검산이 될 수 있고 기하 같은 경우는 각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서 볼 수가 있는데 조합은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한눈에 딱 봤을 때 뭐가 실수가 나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풀어가는 게 중요해. 오케이? 그렇지. 내림차순, 오름차순. 자,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내림차순, 오름차순 해야 돼? 우리가 항상 자, 여기도 보면 동전이 세 종류가 있네요. 네. 세 종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렇죠. 금액이 큰 것부터. 큰 것부터. 네. 큰 것부터 가는 게 우리가 훨씬 더 낫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500원짜리 동전을 썼을 때부터 먼저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을 먼저 썼을 때 그럼 나머지 금액은 뭐밖에 없으니까 50원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500원짜리를 안 쓰네요. 그렇죠? 그럼 500원짜리 안 쓰니까 그 다음에 100원짜리. 그러면 100원짜리를 5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50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는 100원짜리가 몇 개? 그렇죠? 4개. 그러면 50원짜리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죠? 3개가 돼야 550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면 굳이 다 안 쓰셔도 대략 답이 예측이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뭐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내가 조금 건방지게 어떻게 바로 그냥 구해버리는 것만 좀 피하시면 왜냐? 100원이 0개인 경우는 돼 안 돼? 그치 안 되잖아. 왜냐면 50원이 몇 개 필요하니까 11개. 근데 우리는 50원이 10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는 건 좋대. 너무 빠르게 하시면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본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케이스 워크, 노가다를 좋게 표현하면 케이스 워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가지런하게 기준을 세워서 하셔야 여러분이 빠지는 거 없이 정확하게 셀 수 있다. 정확하게 세는 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는 지식이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그렇게 지식이 필요 없어. 맞죠? 네. 가장 큰 거, 작은 거 그렇게 되죠. 네, 딱 해가지고 봐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등조합 뽀개기 가면 저는 바로 이렇게 갈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개념 잡는 거 하는 거니까. 네, 자 이해되셨죠? 네. 오 빠르게 대답해주네. 네, 헨이랑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에 대한 거를 이제 해봤고,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유형을 나눠서 가봅니다. 네. 자, 유형을 나눠서 이제 그 다음 가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면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배워요. 합의 법칙. 그러면 왜 합의 법칙이냐? 결론적으로 합으로 표현되니까. 결론적으로 합으로 표현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중등조합에서 가져가야 될 건 뭐냐? 합의 법칙의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 거야. 뉘앙스. 이 문제의 표현은 합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또는 이게 곱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뉘앙스를 배워가는 게 중등조합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뉘앙스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 예시를. 사건 A, 사건 B라고 합시다. 네. 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던져서 우리가 3의 배수인 가지수.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약수인 가지수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의 배수인 가지수 이건 원천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사위를 던지면 관찰된 결과는 딱 한 개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한 개에 대해서 이 사건이냐 이 사건이냐를 보는 거니까 사실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별개처럼 느껴져야 돼. 네. 별개처럼. 네. 그렇죠. 그러면 3의 배수인 거는 뭐가 있고 3하고 6이 있고
4의 약수인 거는 1하고 2하고 4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물을 때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바로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물어본다. 또는. 그래서 우리가 3의 배수이거나 또는 4의 약수가 되는 가지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게 두 사건이 별개니까 얘랑 더해서 5가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거. 물론 중등조합에서 개념에서 나오진 않지만 학교 내신에서 나오니까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지. 예를 들어 A는 3의 배수인 가지수 물어보고 또는 B는 홀수인 가지수를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3의 배수는 3하고 6 두 가지가 있고요. B는 홀수인 가지수로 1, 3, 5가 있어요. 그럼 형태를 보면 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두 가지가 되고 얘는 세 가지가 되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 또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가지수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두 개를 더한 5라고 답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1, 그냥 3, 5, 6 해가지고 네 가지로 답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5로 답해야 돼요? 4로 답해야 돼요? 문제에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더해라고만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자, 네 가지로 봐야 돼? 다섯 가지로 봐야 돼? 그렇죠. 똑똑하네. 네 가지로 보는 거야. 또는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전체를 보는 거야. 그죠?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전체를 하나를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이 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둠이라고 생각해 보면 A 모둠 사건에는 3하고 6이 있는 거고. 그쵸? 네. 근데 B 모둠 사건에는 얘가 겹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또는이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에서 보이는 이 자체의 가지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딱 또는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가지수 그냥 더하자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중등 범위에서는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만 개념적으로는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네. 개념적으로는 그 얘기는 아닌 거야. 네. 하지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쓰면서 중복되는 것들을 빼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두 사건에 대한 기호의 합을 쓰기 때문에 합의 법칙이 하나로 봅니다. 한 카테고리로 보지만 우리는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와우, 얘는 고등교과를 했네. 합집합, 교집합 다 하시네. 그쵸? 합집합을 구하는 거죠. 네, 고등교과를 아는 친구들은 우리는 여기에 다 들어있는 이걸 하나의 보따리로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사위에 3의 눈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뭘까?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뭘까? 그래서 이거는 뒤에 우리가 고배 법칙 할 때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쓸 때는 항상 용어가 뭐가 튀어나온다? 바로 또는 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합의 법칙의 일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책에서 봤어요. 그랬어? 네. 자,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개념이 이해되셨다.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몇 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울릉도에서 강릉항으로 가는 배는 하루에 3편. 그렇죠? 선생님도 울릉도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울릉도 가본 사람? 여기 한 명이라도 있을까? 울릉도 가본 사람? 선생님 울릉도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겁이 나. 왜? 갔다가 배가 안 나오면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애들한테 시간을 못 낼까 봐. 그래서 울릉도를 지금 겁나서 못 가고 있어요. 간 사람 있네?
오. 야, 누구야? 까칠한 솜사탕. 야, 부럽다. 야, 울릉도. 어때요? 울릉도? 좋아요? 어? 울릉도 어땠어? 친구야? 기억이? 어릴 때 가면 재미가 없었기도 했을 것 같은데. 아, 외할머니께서 가셨대요. 우도는 선생님도 가봤지, 우도는. 제주도 옆에 우도는 금방 가잖아. 배로 뭐 금방 가는데. 근데 울릉도는 이렇게 배 타고 한참 가야 되니까, 막 비바람 치고 그러면 못 온단 말이야. 독도 얘기가 나왔어? 그랬구나. 자, 울릉도가 있습니다. 자, 울릉도에서 이제 강릉항이 있고, 그 다음에 포항항이 있는데, 네. 사실은 강릉항은 없고 삼척항이 있는 건데, 그죠? 제가 알기로는 울진, 삼척항, 포항항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울릉도에서 강릉항으로 가는 배는 하루에 3편이 있다고 합니다. 3편. 그렇죠? 하루에 3편이 있지만 우리는 이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길처럼. 그렇죠? 1편,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배 시간이 3개라는 거겠죠? 네, 그래가고. 그 다음에 포항항으로 가는 배는 하루에 2편이 있대요. 2편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강릉항 또는, 그렇죠? 또는이라고 했잖아. 또는 포항항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울릉도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경우를 딱 나눠서. 그래서 우리는 3 더하기 2라는 합의 법칙이지만 굳이 이거는 합의 법칙으로 안 봐도 하나로 쭉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어떻게 보면 개념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치?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를 하나의 경우로 보라고 했어요. 그죠? 네. 자,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 자, 이제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많죠? 앞에 문제보다.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자,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그쵸? 자,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가 적힌 경우를 봐라. 그쵸? 그러면 우리는 1부터 20 중에, 자, 앞에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써보는 거지. 네, 물론 연산이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 9, 12, 15, 18 해서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죠? 또 8의 배수도 끄집어내보면 네, 8하고 16. 다행히도 겹치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6개, 여기가 2개여서 우리는 이렇게 경우로 보면은 전체가 8가지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합의 법칙은 딱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 따로 세는 것도 됐지만, 네, 그냥 하나의 이거로 보셔도 상관은 없다. 중등에서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뉘앙스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합의 법칙의 뉘앙스고, 이거는 곱의 법칙의 뉘앙스고,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다. 아시겠죠? 네. 걔 없군 무슨 말이야? 겹치는 게 없군. 뒤에만 보면 오해할 뻔했어. 그치? 개 없군.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군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문제 한번 보자.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 또는 4인 경우의 수.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편들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야.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까? 서로 다르다고 했어. 그치? 근데 우리는 주사위를 보면은 2개가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주사위가 되니까 이게 같다와 다르다는 거를 현실과 문제 속에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맞게 이렇게 A 주사위, B 주사위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A 주사위, B 주사위 써주시고, 그러면 그거의 눈을 스몰 문자로 A
스몰 b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2 또는 4가 발생한다 그랬어. 그쵸? 그럼 우리는 두 수의 뭐라고 차니까 뺀 거에 절대값 기호. 잠깐만, 절대값 기호를 배워봤나요? 혹시 절대값 기호를 배워본 친구, 안 배워본 친구 있을까? 안 배워본 친구, 절대값. 절대값을 안 배운 친구들 있어요? 배웠어요. 그쵸? 네, 다 배웠다는 뜻인 거죠? 네, 그쵸? 자, 그러면, 자, 차이가 2가 되는 걸 물어봤네. 그러면 차이가 2가 되는 거에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3 빼기 1도 2가 되고, 그쵸? 1 빼기 3도 2가 되는 거잖아. 절대값을 쓰면. 그쵸? 네.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둘 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우리가 다르게 볼까요? 같게 보나요? 자, 같게 본다 1, 다르게 본다 2. 이게 생각보다 애들 헷갈려 해요. 자, 이거 두 개를 같게 본다 1, 다르게 본다 2. 그렇죠. 그렇죠? 네. 같게 본다는 친구도 있잖아. 그치? 일부. 네. 일부 있어. 그치? 네. 이 말 속에 우리는 그래서 국어의 의미를 우리가 중요한 게 자, 서로 다른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는 이 두 개의 주사를 완전하게 구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은 같다라고 알았던 친구들은 앞으로는 아, 다르구나. 뭐 자기가 오해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줄 긋고 별표 치시고 아, 이거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써주세요. 네.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사위는 두 개가 구별이 안 되니까 같게 봐버린단 말이지. 근데 문제 표현에서 이미 말을 해주고 있어. 다르게 봐야 돼. 서로 다르게 봐. 이 얘기야. 다르게 봐. 그 말은 A가 3, B가 1, A가 1, B가 3인 거는 다르게 봐야 된다 뜻인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결과가 같은지 물어봤어.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왜냐면 선생님도 수업 때 보니까 간혹 이거를 같게 보고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 네. 심지어 선생님한테 오는 친구들은 엄청 똑똑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그 친구들 보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빼기가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자, 그래서 두 수의 차가 2가 되는 거. 네. 그러면은, 네. 딱 작은 수부터 하면 되네. 그쵸? 그러면 3 빼기 1. 그러면 그거와 반대로 1 빼기 3도 있다. 그쵸? 그 다음에 4 빼기 2. 네. 그와 반대로 2 빼기 4도 된다. 그쵸? 네. 그 다음에 5 빼기 3. 네. 그 반대로 3 빼기 5. 그 다음에 6 빼기 4가 되면 또 역시 4 빼기 6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쌍으로 존재하지.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두 개를 바꿔도 경우가 나오니까 대칭성. 뭐라고? 대칭성. 따라해보세요. 대칭성. 네. 제가 아마 이제 나중에 그 심화 교재 가면 엄청 자주 써요. 왜? 이 대칭성을 알면 가지수 쓸 때 되게 편하거든. 네. 그래서 대칭성. 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대칭이니까 우리는 이것만 구하고 뭐 하면 돼요? 똑같이 쌍둥이로 존재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거기에 쌍둥이 이렇게 해서 8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수의 차가 4가 되는 걸 또 봅니다. 자, 그럼 4가 되는 거는 생각해보면 5-1도 있고요. 그죠? 대칭성인 1-5도 된다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6-2도 있고요. 2-6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4.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가 겹치는 게 없으니까 8 더하기 4 해서 12가지 이렇게 말을 하자. 이해되셨을까? 네. 답이 5번. 그쵸? 체크해드릴까요? 5번.